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의문스러웠던 선택이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열린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은 페퍼저축은행은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당시 페퍼저축은행은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가 아킬레스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순위로 지명을 해 많은 배구 관계자들이 의아해했는데요. 결국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시즌 시작도 전에 교체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단순한 선수 변경 이상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절대적인 V리그에서 1순위 지명권은 말 그대로 황금 티켓인데요. 그 소중한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셈이죠. 와일러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지난 시즌 GS 칼텍스 소속으로 V리그를 이미 경험한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경력에는 한 줄기 큰 오점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 10경기만 치르고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서 조기 퇴장했죠. 그 이후 와일러는 수술을 받고 재활에 돌입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이 와중에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1순위로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와일러가 또다시 같은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구단은 결국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한번 부상으로 리그를 떠났던 선수를 재확인 없이 다시 뽑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수십억 원이 오가는 투자 결정에 상세한 검증을 수차례 거칠 텐데요. 프로 배구단이라면 더더욱 선수의 몸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의 선택은 그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선수의 의욕과 회복 속도만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었죠. 결국 이 결정은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팀은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쉽게도 이러한 무리한 선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도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중 외국인 교체를 단행했었는데요. 바르바라 자비치 선수 대신 테일러 프리카노를 영입했었죠. 하지만 4시즌 연속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잦은 선수 교체는 팀의 전술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수들은 시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하고 감독은 매번 새로운 조합을 실험해야 하죠.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시즌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는 한 팀의 전력 4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 명의 실패는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셈이죠. 이번 와일러 사태는 결코 어쩔 수 없는 변수로 넘길 수 없습니다. 선택, 점검, 의사결정 모든 과정에서 무성의함과 미숙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리그 전체가 외국인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시아 쿼터 제도를 신설하고 선수풀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은 팀이 가장 허무하게 그 기회를 소모했다는 점은 팬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선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파니 와일러 역시 또 한 번 부상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겁니다. 계약이 취소된 뒤 다른 팀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장기 부상자에게는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선수, 팀, 리그 모두에게 불행한 결말을 낳은 결정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줄곧 성적 부진에 시달려왔습니다. 그 원인을 외국인 선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이번 사례처럼 선택의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페퍼저축은행은 다음 시즌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험과 오류의 반복으로 리그 최하위 자리를 지킬까요? 그 해답은 이번 와일러 사태를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부상을 이유로 스테파니 와일러를 교체하고 일본 국가대표 출신 시마무라 하루요를 긴급 영입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나이와 체격 조건, 리그 적응력을 고려할 때 이 선택이 과연 정답일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시마무라는 182cm의 미들 블로커입니다. 신장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점프력과 블로킹 타이밍이 좋은 선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녀는 2016 리우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에 일본 대표팀으로 참가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의 은메달을 이끌었습니다. 국제 무대 경험이 많다는 점은 분명 강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전성기가 지난 베테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V리그는 유럽, 일본과는 다른 스타일의 배구를 구사합니다.
보다 빠르고 강한 스파이크와 외국인 의존이 심한 리그 구조는 단기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마무라 하루유는 얼마나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시마무라가 과거 페퍼저축은행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여름 NEC 레드 로켓츠의 부주장으로 페퍼저축은행의 일본 전지훈련 연습 경기에 참가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페퍼의 높이, 속도, 전술 다양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위와 바르바라 자비치의 트윈타워는 위압감이 상당하다. 세터와 공격수의 빠른 호흡이 인상 깊다. 이런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연습 경기가 이번 영입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마무라도 자매 구단이라 더 뜻깊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구단 역시 국제 경험과 기존 인연을 이유로 그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V리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입니다. 교체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단순히 기량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언어, 빠듯한 일정 속에서 팀과의 유기적 호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 블로커는 단순히 공격수와의 타이밍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세터와의 수비적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고 1초도 안 되는 판단으로 움직여야 하는 포지션이죠.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시마무라가 진짜 전력으로 자리 잡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키와 체력 문제도 변수입니다. V리그는 평균 신장이 높은 리그입니다. 블로킹에서 밀리면 상대는 중앙 공략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세터와 리베로에게 전가됩니다. 팬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이제 와서 땜질식 영입인가? 그래도 국제대회 경험은 믿을 만하다. 이미 늦은 판단,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정서는 하나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또 실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팀이 필요한 건 모험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시마무라가 그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반복일까요? 페퍼저축은행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 교체 그 이상입니다. 이번 사안은 구단 운영의 미숙함, 리스크 대응의 부족함, 그리고 팀 철학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단 이후 한 번도 6위 밖을 벗어나지 못한 페퍼저축은행, 벌써 4년째 최하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셈이죠. 그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 팀을 거쳤지만 단 한 시즌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감독도 시즌마다 바뀌었고 전술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선수 육성도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V리그 전체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들도 처음에는 신생팀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 바닥났습니다. 이번 와일러, 시마무라 사태는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페퍼저축은행은 단기적 보완과 외부 영입으로 문제를 덮기보단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팀과 연계한 철저한 선수 몸상태 진단 시스템, 전문 외국인 스카우트 채용, 그리고 구단 내부 전략실 신설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성적 압박에 떠밀려 영입을 반복하는 구조로는 절대 팀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도 시급합니다. 지금의 페퍼는 실패했을 때 해명도 설명도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5연속 꼴찌가 아닌 V리그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이어가는 팀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시즌 개막 전입니다.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수단 구성과 내부 정비에 집중하고 시마무라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짜 팀이 되기 위한 시간은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